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선고를 앞두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전망을 뒤흔들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끔찍한 분석이 터져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이건 우리가 죽어라 외면해온 가장 어두운 진실입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최악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면 최소 무기징역 이 한마디에만 매달려 죄책감 없이 안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순진한 망상입니다. 윤석열 재판 선고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어떤 경계도 절대 과도할 수 없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논거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가슴이 찰렁 내려앉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윤석열 주변 극우 세력들의 망상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들이 언제 논리로 움직였습니까? 언제 양심과 증거로 행동했나요? 직권 판사가 극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측의 끝없는 선동과 거짓 주장에 완전히 물들어 버릴 가능성을 우리는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단의 끊임없는 가스라이팅 교묘한 심리 조작이 직권 판사의 판단을 흐려놓았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직권 판사의 그간 행태를 떠올려 보세요. 상식 밖의 기괴한 언행, 불가해 재판 진행, 전례 없는 기상천외한 결정들. 이 모든 게 예고편이었다면 그에 걸맞은 충격적인 판결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 순간을 잊을 수 있나요? 검찰이 긴급 항고할 거라 믿고 일부러 풀어줬다는 설까지 돌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잡아놓을 테니 윤석열 측을 달래고 윤호개인이라는 끔찍한 재집권 사태에 대비해 몸보신하려는 치밀한 계산, 그런 해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달콤한 낙관이 아닙니다. 허황된 기대도 아닙니다. 철저한 의심, 날카로운 경계, 그리고 거침없는 압박입니다. 이 불안은 이미 한번 피부로 느껴진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백대현 판사의 윤석열 징역 5년 판결, 그 판결문에 적힌 도저히 믿기 힘든 그 단어 하나, 오늘 봉지욱 기자의 이 충격적인 예측이 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의 서막인지 뼈아프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더 많은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백대현 판사는 특검 구형 10년의 절반, 겨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이 전제된 판결이었음에도 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초범,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국가권력형 중대범죄의 초범이라는 말이 양형사유로 쓰였다니 이게 과연 상식인가요? 이건 분노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순간 윤석열은 사형 구형 때보다 더 떨었습니다. 형량은 약했지만 판결 내용은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수사는 적법하다. 서부지법 체포영장은 정당하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을 짓밟은 불법. 윤석열 측이 그토록 밀어붙인 무죄 시나리오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사형 구형 때는 피식 웃었지만 5년 선고 순간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초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미래의 최악 판결을 예고하는 불길한 씨앗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논리가 다시 반복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국가적 재앙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더 무거운 재판이 기다립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 외엔 선택지가 없습니다. 특검은 최고형 구형의 법리적 요건을 철저히 입증했고 봉지욱 기자는 이 구형이 역사에 남을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사형 구형 순간에도 웃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90분 동안 경고성 계엄 반국가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사과 한마디, 반성 한 번 없습니다. 이제 모든 법리는 정리됐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직권 판사가 어떤 칼을 뽑아들지. 전두환 노태우 때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군사정권도 아닌 민주주의 시대에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국가 전복입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은 바로 그 죄의 무게를 역사에 새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처럼 조은석 특검이 막판에 윤석열 사형 문자까지 보냈다니 그 결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의 난동 유튜브에서의 승리선언이 특검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재판정은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직권판사는 변호사님들 고생 많으셨고 신속한 재판 위에 애써주셨다며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1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면서 무슨 신속 재판입니까? 이건 납득 불가 분노를 자아내는 태도입니다. 직권판사의 멘탈은 정말 남다릅니다. 룸살롱 사진 파문에도 끄떡없이 자기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영화 같은 대반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면 언론은 또 꽁보다 해몽 좋다고 칭송할 테죠. 하지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처럼 직권이 사형을 때릴 거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구속 취소라는 치명적 실수를 한마당에 그게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극단적 상황이 아니면 절대 안 변합니다. 직권판사가 변할 이유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구속 취소의 그 태도가 마지막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봐야 무기징역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징역 1520년 감경된 유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는 냉정히 직시해야 합니다. 기대 여명 고령이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사형과 무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예측을 근거 없다고 웃어넘기시겠습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국가적 치욕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낙관만으로 직권을 무조건 믿는 순간 최악은 현실이 됩니다. 법조계에선 무기징역 이하 유기징역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변호인들의 지연 전략과 억지 주장을 모두 받아주며 재판을 끌어온 게 최고형을 위한 절차적 완벽함을 쌓기 위함이었다는 하지만 우리는 속아선 안 됩니다. 직권은 이미 시간 단위 구금 계산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준 전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할 때 그걸 해냈습니다. 또 변수는 형량 감경입니다. 반성이 기본인데 윤석열은 끝까지 반성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명피해 없었다. 하룻밤 계엄이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이런 궤변이 감경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백대연 판결의 초범처럼 내란에도 초범 논리가 또 등장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조혜대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비관도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철저한 경계와 감시 그리고 국민의 압박입니다. 직권을 아는 사람들은 재판 진행은 저렇게 해도 판결은 극도로 무겁게 내린다고 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도 사형을 예상했습니다. 직권은 결심 공판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국민은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어설픈 관용은 다시 피해 참극을 부를 뿐입니다. 서부지법이 폭도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더니 지금 그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은 윤석열만의 재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역사에 어떤 치욕적인 문장을 남길지 결정되는 운명의 재판입니다. 직권판사에게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히 용기를 내라고 간절히 촉구하며 지금부터 저명한 정치학 교수님의 직접적인 반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제기한 충격적인 예측에 교수님께서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동시에 냉철하게 분석하시는지 숨 쉴 틈 없이 집중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 한국 정치와 사법체계를 연구해온 정치학 교수입니다. 방금 들은 이 영상을 듣고 솔직히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생사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경종입니다. 영상에서 지적된 초범 논란 백대연 판사의 판결문 속 그 단어는 저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을 유린한 중재의 초범이라는 표현이 양형사유로 등장하다니 이건 상식의 붕괴입니다.
법원이 권력형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취급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방어막이 뚫립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이런 논리가 재현될 가능성을 영상이 날카롭게 지적한 데모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란죄는 단순 범죄가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없었다. 하룻밤 계엄이었다. 이런 변명들이 감경사유로 동원될 수 있다니 이건 법리의 왜곡을 넘어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 노태우 재판을 직접 연구하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논리들이 법정에서 오갔습니다. 국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쿠데타가 미화되려 했죠. 하지만 국민의 압도적 여론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최고형을 끌어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내부의 편향 가능성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권판사의 그간 행태, 구속 취소 결정, 재판 지연 수용, 변호인 측에 대한 과도한 배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믿고 싶지만 학자로서 냉정히 말하자면 이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 사법부는 오랜 기간 권력과 너무 가까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진 관행이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봉지욱 기자의 예측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보다 더 강한 단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실제 위기입니다. 만약 직권판사가 유기징역 그것도 1520년 수준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이를 피해가는 순간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판결이 윤석열 세력에게 승리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재판정을 정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최후 진술 90분의 궤변 웃음으로 일관된 태도, 이건 반성의 부재를 넘어 도발입니다. 명백한 도발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관용을 베푼다면 그 신호는 극우 세력 전체에게 다시 해봐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됩니다. 서부지법의 폭도들 사례가 이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관용이 곧 재발을 부른다는 걸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감시와 압박으로 지켜진다고 이 영상이 강조한 낙관이 아니라 경계라는 메시지 정말 100번 옳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안심하려 합니다. 무기징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그런 안일함을 가혹하게 벌합니다. 1980년 광주 1997년 외환위기 뒤에 정치혼란 2016년 박근혜 탄핵 과정 모두 국민이 마지막 순간에 깨어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 압박, 시민사회의 감시, 언론의 날카로운 보도,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특히 직권판사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 약속한 그 말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그 약속이 깨진다면 그 책임은 판사 개인을 넘어 전체 사법부에 돌아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최근 움직임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정치적 판결 논란, 이 모든 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보입니다. 학자로서 저는 감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이 말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많은 판사와 검사들이 침묵 속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박지훈 변호사처럼 사형 가능성을 언급한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넘어 주변에 공유하고 토론하고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이 재판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주인공은 재판부가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제작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한국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판결날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걸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